진행하죠. 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보험방송하는 예진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의 지혜 지혜쌤입니다. 자, 오늘도 지혜스님, 바쁜 지혜스님 이제 모시고 이제 또 저녁에 또 합동방송을 또 찍게 되네요. 그렇죠? 네. 아유, 예진 아빠가 제일 바쁘시죠. 저도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막 서 있기가 힘들어요.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아, 진짜 이렇게 힘드신데도 방송을 또 이렇게. 방송을 또 해야죠. 또 이제 방송을 해서 또 저희 구독자님 어머님들이 저희 또 예진아빠 방송을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픈 몸을 제가 이끌고 지금 여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혜쌤님은 어떻게 몸 괜찮으세요? 아, 네. 네, 요즘에 많이 상담을 힘드시죠? 너무 많이 해서 그렇죠. 네. 약간 목이 좀 아프려고 그래요. 그렇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은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네. 물을 많이, 우리는 이게 어머님들이랑 통화를 많이 네, 하니까 맞아요. 물을 많이 먹어야지 성대를 보호할 수 있고, 되게 물을 진짜, 그리고 피부도 윤기가 있고 하니까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기 예방도 좋고. 네. 자, 오늘의 방송의 컨텐츠가 네. 한번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의 공식입니다. 네. 이게 뭐 수학 공식처럼 보험 공식. 네. 이거는 이제 아무런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험을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 공식입니다. 자, 이 보험 공식이라는 사실은 단어는 없는데 사실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보험 공식. 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있는데 사실은 보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없죠. 아주 간혹가다 있지만 대부분 다 보험이 다 실비든 있지만 그러니까 이 보험 공식에서 말씀드린 거는 보험이 전혀 없다. 깔끔하게 백지 상태다. 무보험 상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보험을 어떻게 하나하나 순서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공식입니다. 자, 이거는 예진 아빠가 제가 만든 이 단어고요. 이 보험 공식만 딱 외우시면은 우리 아들, 우리 딸 전체적으로 보험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딱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험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증권을 보내주잖아요. 카카오톡으로. 그러면 다 이 공식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공식대로. 그렇죠? 네. 맞죠? 네. 자, 만약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그 아들부터 얘기해 볼게요. 아들. 내가 아들이 있는데 보험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어떤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는 실손보험입니다. 아, 그렇죠. 네. 실비라고 하죠. 네. 요즘은 착한 실비죠. 네. 그렇죠. 실비.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착한 실비만 있으니까 이제 단독 실비라고 하죠. 실비만 있으면 이런 진단비들이 전혀 없잖아요. 네. 하물며 골절 진단비나 뭐 골절 수술비, 종수비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비만 딱 들어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3대 진단비 보험이라고 하죠. 네. 이거 제가 한번 써볼게요. 네. 3대 진단비 보험. 자, 3대 진단비면은 뭐가 들어갈까요?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화열심장 진단비 이렇게 3대 진단비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암, 뇌, 심장이라고 하죠. 네. 이 3대 진단비 보험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30세 이하다. 그러면은 이 3대 진단비 보험은 이제 어린이 보험.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딱 들어가요. 네. 어린이 보험이 이제 암 진단비도 크게 보장이 되고 유사암 진단비도 많이 들어가지고 뇌혈관 진단비도 마찬가지고 허혈심장 진단비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잘 들어가지면서도 또 큰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보통은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면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면책 기간 전혀 없이 가입하시고 바로 보험의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감액도 없어요. 맞아요. 네. 보통 암보험이라면은 이제 뭐 1년 미만은 암 진단비 50% 이게 있는데 어린이보험은 감액 기간도 없고 네, 굉장히 최고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전보험도 다 하지만 이제 추천을 3대 진단비 어린이 보험으로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흥국이죠. 예, 흥국이죠. 네. 그래서 흥국화재 20세 이하 그렇죠. 20살까지는 뇌혈관 진단비 5천만 원, 뇌혈관 수술비 5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진단비 5천만 원, 허혈성 심장 수술비 5천만 원. 그래서 뇌가 1억이 들어가고 그렇죠. 심장이 1억 들어가는 맞아요. 딱 이게 흥국화재가 22일까지죠. 맞아요. 3대 진단비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흥국화재가 아주 찐 네. 정답일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여러 보험사를 다 설계하면서 비교를 해보는데요. 네. 진짜 암 진단비랑 허혈 진단, 2대 혈관 진단비가 정말 저렴해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이제 어느 회사다라고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한 2배 차이 나는 것도 봤어요. 네, 지금은 정말 흥국화재가 네. 좀 말도 안 되게 너무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22일까지. 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중요한 건 22일. 네. 그렇죠. 자, 3대 진단비를 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그러면은 실비도 있고 3대 진단비도 있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보장성 보험은 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뭔가 여윳돈이 있어서 우리 아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연금 보험. 자, 갑자기 생뚱맞게 왜 연금을 얘기를 할까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연금은 특히 자녀가 어릴 때 가입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 진짜. 예. 확실히 어릴 때 가입을 하니까 나중에 월 수령액이 어마어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가설을 해봤을 때 네. 저희 예진 아빠님께서 네. 저희가 방송한 5% 확정금리연금 있잖아요. DGB생명의 네. 그랑이 이제 배당연금이라고 있는데 제가 설계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머님이 이제 군대 간 아들 이름으로 50만 원씩 30년 납. 그리고 연금은 60세 연금 개시. 근데 아들이 21살인가 20살인가 딱 그렇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더니 60세의 연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195만 원이 나와요. 아, 진짜. 195만 원. 연금액으로 195만 원이 나와요. 아, 정말. 이게 195만 원 한 달인 거죠? 그렇죠. 연이 아니고요. 월 수령액이 195만 원. 그러니까 지금 직장인들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이 나오죠. 네. 4대 보험 뛰면은 월급이 좀 적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신입 직장인들이 신입 대학교 졸업하고 막 들어가고 4대 보험 뛰면은 이제 세후 수령액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연금으로 195만 원이 나와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네. 어머니가 30년 동안 계속 내주시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자녀분께서 사회생활 하시고 경제력이 조금 생기시면 이제 나중에는 아드님이 가져가셔서 이제 계속해서 납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5%짜리 그냥 통장을 하나 그냥 넘겨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과세 통장. 그렇죠, 맞아요. 게다가 과세가 되지 않는. 네, 그리고 또 추가 납입도 가능해서 그렇죠. 연금액을 높일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 50만 원 30년 납을 했을 때 195만 원이라고 네. 했잖아요. 이거는 추가 납입을 단 하나도 안 했을 때. 네, 맞아요. 그냥 순수하게 50만 원씩 30년 딱 냈을 때 195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아드님이 군대 제대하고 직장 다니면서 여기다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추가 납입은 195만 원에서 연금액이 플러스 알파로 늘어나니까 그렇죠. 월 200만 원도 될 수 있고 월 250만 원 될 수 있으니까 300이 될 수도 있고. 300. 네. 거기도 나중에 그럼 생각을 해보면 또 국민연금도 받죠. 맞아요. 우리 이 아드님이 네. 국민연금 받으면 국민연금 받고 엄마가 옛날에 넣어준 거에 연금 200만 원 받고 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놀랍게도 종신연금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나오죠. 네. 근데 이 어머님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뭔가 이 애한테 뭔가 물려주고 싶은데 근데 이걸 우리 애한테 현금으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주면은 이거 얘가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뭐든 금방 돈 날라가지 않냐. 근데 차라리 내가 애 이름으로 연금 50만 원씩을 넣어주면은 얘는 이건 건들지 못하니까 맞아요. 어차피 얘가 60세 때 195만 원씩을 매달 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빌딩을 물려주지는 못하지만은 빌딩을 물려주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서 너무 멋진 어머니시죠. 와, 이 어머님이 유튜브를 많이 보셨구나. 진짜 이거 아주 멋있는 네, 말 아니에요? 진짜 멋지세요. 그렇죠. 아 진짜. 네. 게다가 그냥 딱 언뜻 느끼기에도 월 50만 원 넣고 200 가까이 받는다는 게 이게 정말 아무리 5%지만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저도 이 5%짜리 연금을 가입을 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작년 3월 달에 가입을 했거든요. 30만 원씩 한 20년 납으로 해서 65세 연금 개시했더니 제 연금액이 한 달에 55만 원인가 나와요. 와 30만 원 넣고. 네, 30만 원씩 넣어서 한 25년 넣고 65세 연금 개시하니까 55만 원 나와요. 근데 이 애기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어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5%로 불려지는 기간을 많이 확보하니까 똑같은 50만 원 내더라도 저는 똑같이 30만 원 내더라도 여기 연금액이 좀 더 많죠. 그러니까. 근데 연금액이 거의 따따블 차이가 난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네. 네. 진짜 지금 우리가 50만 원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꼭 5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맞아요. 그냥 지금은 50만 원인데 나중에 이게 50만 원만 들어온다면 정말 이거는 추천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200만 원이 돼서 돌아오니까 매달 200씩 수령을 하시니까 정말 연금은 어릴수록 준비를 하시기를. 네. 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 5%짜리 연금이 1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가 맞아요.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20살일 때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네. 만약에 15살짜리 15세로 50만 원 30년 납은 연금액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해줄 수 있을 때 네. 넣어주면 정말 좋을 것 네, 같아요. 이거는 정말 네. 이게 되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방송에서 제가 예진 아빠가 제가 방송에서 진짜 수없이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 중학교 2학년 때 삼성생명의 기쁨들 행복생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연금이 있는데 이게 7.5% 확정금 연금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중학교 2학년 때 10만 원씩 10년 납을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봤더니 연금액이 제 나이 55세 때 50만 원씩 나와요. 와. 50만 원씩. 지금이랑 근데 비슷하네요. 5배 정도 불어나네요. 4, 그렇죠. 5배 정도. 근데 중요한 건 네. 10년밖에 안 넣었는데 딱 네. 1200 들어갔는데 10만 원씩 10년이면 1200이거든요. 1200이면 사실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작은 근데 금액이에요. 이게 7.5%니까. 7.5% 복리니까. 네. 이거는 5% 단리. 이제는 7.5% 복리를 볼 수 없는 어휴, 것처럼 그렇죠. 큰일 나죠. 나중에는 5%짜리 연금이 없을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녀가 이제 어릴 때 연금 보험 한 개,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어머님이 좀 부담 없는 선에서 맞아요. 하나 내주고 나중에 어머님이 다 내란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네가 이제 납입을 자녀가 물려받게끔 그렇죠. 하셔서 하시는 게 좀 방법이다. 근데 이제 또 자녀분들이 크면 10년, 20년 뒤에 네. 10만 원, 20만 원이 그 자녀분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실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제가 이제 저희 다 핸드폰 있잖아요. 네네. 제 거 핸드폰이랑 저희 집사람 거 핸드폰, 저희 예진이도 핸드폰 쓰거든요. 네. 우리 핸드폰 요금만 제 거가 한 11만 원 나오고 아. 우리 집사람도 한 12만 원 나오고 우리 예진이가 3만 원 나와요. 아, 우리 그 가족 핸드폰 통신 요금으로만 한 20 얼마 정도 나와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 핸드폰 요금은 없어지잖아요. 네. 증발되잖아요. 네. 근데 이 연금은 증발되는 게 아니죠. 계속 5%로 이자해서 나중에 다시 나한테 페이백이 되는 맞아요. 거니까 네. 이거 20만 원 내는 거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니까 네. 또 뭔가를 여기서 그래도 이제 조금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시다면 네. 아들은 또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뭐죠? 바로 종신보험이에요. 아, 네. 종신. 맞아요. 종신을 어차피 남자분들은요 결혼을 하면 종신보험을 다 가입을 하세요. 네. 네. 왜냐면 이제 한 가정에 가장이 되었는데 가장이 잘못되면 집안이 휘청거리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남편분 종신보험은 필수로 다들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가 돼서 가입을 하려고 하면 사실 1억 종신 넣으려면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어릴 때 준비를 해주면 5천이든 1억이든 준비를 할 때 큰 부담, 월 납입 금액이 큰 부담 안 되실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이게 이 연금까지 이렇게 실비, 3대 진단비, 연금까지만 있어도 저는 퍼펙트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다가 뭔가 한 게 더 추가하다 보면 종신 진짜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이제 애기 둘 아빠잖아요. 네. 저는 종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당연히 있으시겠죠. 네. 저도 종신이 있어요. 네. 항상 이 종신은 꼭 보면은 결혼을 할 때 그때 이제 신혼부부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할 때 우리 남편 종신보험 좀 가입을 하려고 알아보려고 이렇게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통 결혼할 때쯤에 결혼을 하고 돼서 종신보험을 알아보면은 그만큼 나이가 더 먹어가니까 맞아요. 보험료가 많이 비싸요. 맞아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이 사망보험금 좀 줄여서 갖고 가든가 뭐 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나이가 뭐 20살, 21살, 22살 이런 친구들은 1억으로 해도 종신보험료가 아주 많이 비싸지는 네.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종신 괜찮아요. 정말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네. 남편분 종신보험을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얼마까지 준비해요? 라는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맞아요. 집에 있는 대출 금액만큼은 남편의 종신보험이 들어가 있으셔야,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네.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통 다 대출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출이 있는데 내가 뭐 2억이 대출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망보험금을 2억으로 딱 가입을 하면은 딱 좋겠죠. 네. 보통 그렇게 준비를 이제 해 두시는 게 좀 이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장 잘 가지고 가시는 사례인데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렇게 1억, 2억을 넣으시려면 종신보험 비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미리 준비를 해 두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갈 때 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종신보험도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은 사망보험금 만약에 2억을 가입하고 싶다. 근데 2억을 종신으로 가입을 하게 하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복층으로 설계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주계약은 1억을 넣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사망하더라도 1억은 무조건 받는 거고 네. 거기다가 1억을 정기특약으로 넣는 방법이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네. 아시죠? 네. 그래서 뭐 70세 만기로 1억을 정기특약 넣으면은 70세 이전에 사망하면은 주계약 1억과 정기특약 1억에서 2억이 나가는 거고 70세가 넘어가면은 그 정기특약은 사라지고 1억만 나오는 네. 거고 대신 보험료는 정기특약을 넣으면 보험료가 굉장히 맞아요. 저렴하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똑같은 1억이지만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복층 설계를.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종신보험 그러니까 여기 이 종신보험도 이제 보험료가 한 10만 원 초반 정도 나오니까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되면은 이 종신보험은 선택.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연금도 있으면 좋지만은 네. 많이 지금 요즘에 가게 형편이 안 좋다. 연금도 선택. 있으면 좋고 네. 실비는 꼭 있어야 되고요. 맞아요. 이거는 필수. 그렇죠? 네. 그다음에 3대 진단비도 필수. 자, 이 정도. 사실 이제 어린이 보험에서 예. 이 진단비가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이제 부모님들 손에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진단비거든요. 부모님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가져가시지 못할 거고 중간에 해지하실 거라면 그냥 처음부터 아예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나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네. 말씀 너무 잘하시고 지혜 쌤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또 잘 맞네요. 자,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아들일 때 얘기고, 딸이 있다. 그럼 딸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살짝. 네. 딸도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서. 따님 같은 경우에는 필수 두 가지 이제 기본으로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비하고 3대 진단비 이렇게 같이 일단 필수는 가지고 가시고요. 네. 네, 연금보험도 일단 이제 해주시면 좋겠지만, 네, 연금보험도 선택 사항이고요. 이제 종신은 거의 이제 따님의 경우는 많이 준비하진 않으세요. 그렇죠. 네. 종신은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이게 없애고, 그래서 1, 2, 3으로 네. 딸은 갖고 가면 되고, 남자는 1, 2, 3, 4. 네. 네, 이제 여유가 있으면은.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험의 공식 좀 이해가 쉬우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아들, 딸이 보험이 전혀 없을 때, 맞아요. 백지 상태일 때 하얀 그 도화지에 아무것도 안 그려졌을 때 얘기고, 사실은 다 보험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공식을 적용하냐면은, 자, 우리 아들이 실비는 옛날에 가입한 게 실비는 만약에 있어. 실비만 딱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실비만 딱 실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예. 실비에 예전에는 이제 건강보험이 같이 껴 있었으니까 예, 통합보험. 예, 거기 보면은 진짜 3대 진단비 하나도 없이 골절 무슨 수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배씩 거기 들어가지. 네, 딱 제 실비랑 일배책이랑 나머지 되게 자잘자잘한 것만 있는 그렇게 예. 한 5만 원 내시는 분들도 많으신 거예요. 많이 사실 그거는 정말 실비만 있다라고 봐요. 그거는 사실은 단독 실비는 아니지만 네.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거의 단독 실비다. 네, 라고 그러니까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비싼 실비 하나 갖고 계시는. 예, 그냥 실비에다가 기본 계약 들어가고 뭐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뭐 네. 조혈모 세포 이수 수술비, 뭐 맞아요. 보험료 뭐 100원, 20원짜리 뭐 이런 네. 거 다 들어가 있는 거. 네. 3대 진단비 아무것도 없고. 네,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냥 당연히 다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비는 있으니까 그럼 진단비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진단비만 이것만 추가하면 되겠죠. 음. 그렇죠? 거기다가 연금이 없으면 연금 추가를 하고 맞아요. 종신 있으면 종신 추가 안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없는 것들만 쏙쏙쏙쏙 넣을 수 있다. 네. 네. 이게 예진 아빠가 제가 만든 보험 공식입니다. 공식. 여기 동그라미 돼지꼬리 이렇게. 네. 네, 이제 정말 이렇게 보험 두 가지 다 1번, 2번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께서 아들의 연금보험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렇죠. 다, 네. 다 있는 상태에서. 네. 근데 이제 증권 분석하는 거 너무 어렵고 내 거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한테 증권을 보내주시고 저희가 이걸 분류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이걸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맞아요. 리모델링 필요하시다 그러면 어머님들 위에 상단 하단의 연락처로 보험증권 사진을 찰칵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네. 뭘 빼고 뭘 삭제하고 뭘 줄이고 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회사가 보험료가 저렴한지 비교해서 네. 가장 착한 보험으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남겨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방송 끝나기 전에 20세 이하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어린이 보험은 지금 흥국화재가 22일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지금 한 3일 남았죠. 네. 딱 아주 진단비가 크게 들어가죠. 네. 뇌혈관 진단비 5천만 원, 뇌혈관 수술비 5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진단비 5천, 허혈성 심장 수술비 5천. 그래서 1억 플랜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이게 흥국화재가 22일까지니까 네.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보험료는 엄청 저렴하죠. 네, 엄청 싸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막 이게 진단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험료는 막 4, 5만 원밖에 안 나가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최저보험료가 3만 원인데 3만 원 맞추기 어려운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쵸. 네, 메리츠 어린이 보험도 이번 주까지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메리츠 어린이 보험이 완전히 개편이 된다고 해요. 그렇죠. 이걸 저희가 이제 흑내 플랜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흥국화재랑 메리츠의 조합, 네. 흑내 플랜이라고 하죠. 네. 흑내 플랜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필수 담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메리츠 어린이 보험은 21일까지. 네. 그러니까 21일이면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까지 마감이고요. 흥국화재는 22일까지. 하루 좀 더 길어요. 네. 그래서 22일까지니까요. 아마 좀 저희가 지금 이 보험 공식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보험의 지혜 유튜브 검색해서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진 아빠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십시오. 자, 방송 마무리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